지난 시간 제가 2디멘전을 파티클링 박스 하다가 끝났었죠? 여기 2차원 상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들어가요. 이 파도 함수는 어떤 형태를 띨 거냐면은 x와 y의 형태를 띨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x방향의 함수하고 y방향의 함수 곱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 각각이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지까지 이제 해봤어요.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냐면 이런 방정식. 이게 x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 y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도 거의 형태는 똑같죠. x가 y로 바뀐 것 빼고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방정식은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에너지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풀어서 x 구하고 두 번째 방정식 y 풀어서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에서 2x하고 2y가 나오면은 그걸 다 더하게 되면은 토탈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될까? 우리가 근데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디멘전al 파티클 박스 문제랑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x하고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x는 어떻게 되겠어요? L분의 2의 sin L의 n파이 x 뭐 이렇게 되겠죠. y도 비슷한 형태로 띄게 되겠죠. ly분의 2의 sin li분의 양자수가 있고 파이 y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자수가 두 개가 도입이 되죠. nx 양자수, ny 양자수.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양자수에 의존한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도 두 개의 양자수에 의존하는데 x 방향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8m lx의 제곱에 nx의 제곱 h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y 방향의 에너지는 ly의 제곱에 ny의 제곱에 h제곱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은 이게 길이가 lx고 ly라고 해서 다른 것처럼 표현했죠.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lx하고 ly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l의 제곱으로 묶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x의 제곱 ny 제곱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에너지 주지를 이제 그려보려고 그래. 이제 두 가지 해볼 거거든요. 파동함수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제 그려볼 텐데, 먼저 에너지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nx의 제곱에 ny 제곱을 더한 거에 비례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는 당연히 어디가 될까요? nx도 1, ny도 1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예요. 그 다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nx는 1, ny는 2 에너지 레벨이 되겠죠. 근데 얘랑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양자수가 있어. 이게 뭐가 될까요? 2, 1. 이 두 개는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nx 제곱 플러스 ny 제곱의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제너러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에너지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는 G라고 표현하고요. 두 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G는 2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1, 2하고 2, 1이 같은 이유가 왜 같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고 가정을 해서 에너지가 같아요. 만약에 길이가 다르게 되면은 두 개의 에너지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디제너러스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봐요. 봐왔던 거야.
원자에서 그런 게 있죠. 원자에서 1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있고 3d 오비탈 있잖아요. 이거 세 개가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얘는 디제너러시가 3인 상태고 얘는 디제너러시가 5인 상태예요. 잘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p 오비탈의 에너지 3개가 같다라는 것은 굳이 무슨 계산을 안 해봐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모양만 보면 알 수가 있죠. 2p 오비탈이 2px, 2py, 2pg가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은 특별한 계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고 방향만 90도씩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다는 것은 그냥 모양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은 대칭성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 2나 2, 1은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보지 않더라도 그냥 대칭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디제너러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구해봤고 그냥 파동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원 파동함수는 양자수가 두 개가 생기죠. nx, ny가 두 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nx가 2고 ny가 1인 2차원 파동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걸 x축으로 놓고 이걸 y축으로 그린 다음에 이 함수값은 g축에다 그릴 텐데 g축에다 함수값을 그리지는 않고 그냥 그 함수의 부호만 여기다 표현을 해요. 평면에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얘가 L이 되고 얘가 L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 평면 안에 있는 점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 파동함수의 부호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x방향의 함수하고 y방향의 함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방향의 함수를 여기다 그려줘요. 이게 x축이야. 근데 nx가 2니까 nx가 2인 함수는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함수는 여기다 그려주려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ny가 1이기 때문에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점선으로 표현되는 점들 있잖아요. 점선에다 표현된 점들을 함수값에다 대입해 주게 되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두 함수의 곱인데 이 함수가 얼마예요? 0인 값이기 때문에 이 점선에 표현되어 있는 점들은 함수값이 전부 다 0인 점들이에요. 이런 요 라인을 이루게 되죠. 라인.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달 라인이라고 불러요. 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의 집합이 라인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노달 라인이라고 해요. 노달 라인의 왼쪽에 있는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플러스 x 함수도 플러스고 y 함수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거는 x 함수는 마이너스고 y 함수는 여전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nx가 2고 ny가 1인 2디멘셔널 웨이브 펑션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임의 nx하고 ny를 줬을 때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림을 줬을 때 이 함수는 nx가 얼마고 ny가 얼마냐 물어보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에너지를 물어보도록 할 수 있어요. 이 함수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8mL 제곱에 h 제곱은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죠? nx의 제곱, ny 제곱이 들어가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얘가 2고 얘가 3인 2D 변전의 파티클이나 박스의 파동함수는 어떤 모양을 볼까요? y가 3이잖아요. 어떤 모양을 보여야 되죠? 뭐 이런 모양을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nx가 2니까 아까랑 똑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노달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의 노달 라인은 이거 아까랑 마찬가지로 노달 라인은 여기도 노달 라인이지 이제. 여기도 노달 라인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 양자수에 대해서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내가 예를 줬을 때
양자수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3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차원. 3차원도 다를 게 없겠죠, 사실. 3차원 박스 안에 전자가 들어간다. 그럼 이 전자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어떤 형태를 띌 거냐면은 x와 y와 g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자수가 3개가 등장하겠죠, 얘도 당연히. x에 관한 양자수, y에 관한 양자수, g에 관한 양자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에너지도 구해줄 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nx, ny, ng에 의존하는 에너지식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가 다 같았다. 이 길이가 다 같았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8ml 제곱에 h 제곱에 nx의 제곱에 ny의 제곱에 nj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아까 마찬가지로 요것도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그 아무 숫자나 되는 것은 아니죠. 1부터 시작하는 정수예요. 가장 낮은 상태는 언제냐면은 nx, ny, ng가 전부 1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겠지. 얘가 1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죠. 그 다음 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세 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같겠다는 건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이게 뭐가 돼요? 112, 121,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얘도 디제너러시가 생기는 거예요. 위쪽에 계속 에너지 준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디제너러시가 생길 거라는 거죠. 2차원과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게 에너지가 3개가 같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이게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같지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3차원에서도 디제너러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지금 디제너러시 얘기를 했는데 디제너러시가 근데 통계 인력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양자역학에서 디제너러시는 그냥 단순히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수로 정의가 되는데 저 디제너러시가 통계 인력학에서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엔트로피랑 연결이 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디제너러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볼츠만에 대해서 좀 배웠을 거예요. 볼츠만이 굉장히 중요한 식을 하나 만들었죠. 어떤 식을 만들었냐면은 S는 K 위에 L은 오메가라는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엔트로피야,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뭐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오메가랑 상관이 있는 건데 오메가가 뭐냐면은 가능한 상태의 수야.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상태의 수인데 그것이 결국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랑 같은 거냐면은 디제너러시는 상태의 수이기 때문에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G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G를 알게 되면은 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엔트로피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은 여기 상자가 있거든요. 상자가 있는데 지금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만 생각했잖아요. 하나가 있지 않고 하나가 있는 경우에 디제너러시 생각했는데 전자가 n개가 있어. 이 상자 안에 n개의 전자가 들었을 때 디제너러시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디제너러시를 이 식에다 대입해주게 되면 이 상자 안에 상자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3차원 상자 안에 n개의 입자가 들어갔을 때 디제너러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여보려고 해요. 몇 단계가 이제 필요해요. 그러려면 생각해볼게요. 먼저 2차원부터 생각해볼게요. 2차원. 2차원 상자 안에 전자가 들어갔다 봅시다. 그러면은 몇 개 양자수가 필요하죠? 이 2차원 상자 안에 있는 전자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2개 양자수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nx, ny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부터 시작하는 정수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격자점으로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여기 nx, 여기 ny. 격자점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11, 21, 31,
1, 2, 2, 3 이런 식으로 격자점으로 요 양자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이 점은 요 상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 이때 내가 반지름 일정한 원을 하나 그려줘.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려줘. 그러면 그 원에 찍힌 점들이 있겠죠. 근데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에너지가 같아요. 왜 그러죠?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nx의 제곱, ni의 제곱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는 점들은 원 위에 있기 때문에 nx의 제곱하고 ny의 제곱이 같은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 두 점은 에너지가 같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에너지에서는 디제너러시가 2라는 얘기예요. 점이 찍혀 두 개가 원 위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에너지 상태가 같기 때문에 디제너때 있는 상태의 두 개. 디제너러시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제너러시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반지름 일정한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원 위에 있는 점의 수를 재면은 그게 디제너러시가 된다. 자, 이게 2차원 얘기거든요. 3차원으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일단 3차원에 전자가 들어갔어. 그럼 얘네 3차원에 있는 전자는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3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2차원 평면이 아니고 3차원 격자점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nx, ni, 이런 식으로 여기 점들이 이 각각의 점들이 이 상자 안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일정한 구를 만들 수가 있고 반지름이 일정한 이번에는 9가 돼. 그리고 구 표면 위에 찍힌 점들이 생기겠죠. 구 표면 위에 찍힌 점들. 그리고 구 표면에 있는 점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같아요. 자, 구 표면에 있는 점들의 수를 세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주어진 에너지에서의 디제너러시에 해당하게 될 거야. 자, 근데 이번엔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전자가 하나가 있지 않고 두 개가 있다고 해요. 두 개가. 상자 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게 되냐면은 여기 3개 필요하고 여기 3개 필요해서 토탈이 6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 전자 양자수 nx1, ni1, ng1. 근데 첫 번째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주냐면 이거는 두 번째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자수. 그래서 6개의 양자수가 필요해. 2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 이제는 저 격자를 그릴 수는 없거든. 그릴 수는 없고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야 돼요. 6차원 격자점을 생각을 해. 6차원 격자점을 생각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9를 생각하고 9 위에는 점들의 수를 재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것이 바로 디제너러시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여기 전자가 또 들어가. 그래서 토탈이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냐면 n개의 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양자수가 3n개가 필요할 거예요. 2, x의 n, y의 n. 그래서 토탈이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냐면은 3n개의 양자수가 필요해요. 똑같은 상상을 해. 3n 차원의 격자점을 생각하고 그 격자점에서의 9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상자 안에 n개 입자가 들어갔을 때 디제너러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셌어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3n 차원 격자점에 있는 점의 수를 셌어요.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수학한 사람들의 결과만 한번 얻어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그 디제너러시를 계산을 해보니 V의 n승 2의 2분의 3n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함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건 다시 뭐냐면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상자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입자가 들어가 있어.
얘는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냐면 n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상자의 볼륨은 V야. 이건 L의 상징이 되겠죠. 상자의 볼륨은 V야. V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상자의 E는 뭐 당연히 에너지가 돼. 에너지가 E일 때 그때 그 3회 공간에 9를 만들어서 그 9에는 점들의 수를 셌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n은 뭐냐면 fn은 뭐냐면 n의 복잡한 함수라는 거예요. 식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V의 n승, 2의 2분의 3의 n승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디제너러시가 뭐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볼츠만에 가면은 볼츠만에면 엔트로피랑 상관이 있다고. KB의 LN의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볼츠만에 가면.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n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얻게 된다. 볼츠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때 이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통계 인력학에서는 엔트로피를 알잖아요. 엔트로피가 어떤 꼴로 표현된다는지만 알면은 모든 각지 변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먼저 이 엔트로피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냐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예요. 엔트로피를. 통계 인력학에서는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T분의 1로 정의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유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트로피는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할 텐데 첫 번째 항은 E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제로가 돼. 두 번째 항도 E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제로가 돼. 얘는 미분이 가능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3 NKB에 자 LNE를 2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뭐가 나오냐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돼요. 이 식에서 2가 왼쪽으로 가고 t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지? 이런 식을 얻게 돼. 근데 n에다가 kb를 곱하면 뭐랑 같아요? nr이랑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평균 에너지가 2분의 3 nrt라는 식이 그대로 이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엔트로피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은 V에 대해서 미분해 보려고 해요. V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V에 대해서 미분해. 통계 인력학에서는 엔트로피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T분의 P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또 유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트로피 V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은 첫 번째 항 미분해 주면 제로가 되겠죠? 세 번째 항도 미분해 주면 제로. 두 번째 항만 나올게요. 두 번째 항은 미분해 주면 NKB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LNV를 미분해 주면은 V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죠? PV는 NKB 이렇게 나오죠. 그래 NKB를 아까 뭐라고 했냐? NR이랑 맞아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식을 다 유도할 수가 있다. 근데 엔트로피가 뭐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디제너러시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디제너러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똑같은 에너지를 가는 상태의 수가 아니에요. 그걸 왜 썼냐는 거죠. 왜?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디멘셔널 파티클 박스고 디제너러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이 이제 우리 책에는 4장이 마지막 예거든요. 4장의 마지막을 넘어가기 전에 20장으로 넘어가서 하모니 오실레이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게 좀 필요해요. 나중에 6장 배울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푼 것은 뭐였냐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계속 풀었죠. 이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는데 지금까지 케이스 원디멘셔널
2디멘전은 3디멘전은 다 뭐가 어떻게 된 케이스죠? 얘가 0인 케이스였어요. 얘가 0. 이제 얘가 0이 아닌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입자가 매달려 있는 경우. 얘도 파동함 입자긴 하지만 파동처럼 행동해서 파동함수를 갖고 있을 거거든요. 얘 파동함수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거예요. 근데 이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알려져야 돼요? V가 알려져야 돼요. 근데 V가 이 경우에는 자유입자가 아니고 뭐죠? 힘상수와 K인 스프링에 매달려 있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V는 2분의 K의 X 빼기 X2의 제곱.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화학자들은 사실 이 시스템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더 관심이 많냐면은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이 시스템보다는 수학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이렇게 두 개 원자가 매달려 있는 시스템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분자거든. 힘상수라고 그러면. 그럼 얘도 이 두 입자세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얘가 되겠죠, 그죠? 근데 단지 뭐가 달라지냐면은 여기가 위에는 질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라잼이라는 질량이 여기가 살짝 바뀌어요. 여기가 뭐로 바뀌냐면은 환산 질량으로 바뀌게 돼요. 환산 질량은 자주 나오게 될 거면 환산 질량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라지 n분의 1 플러스 스몰 n분의 1이 환산 질량분의 1이라는 정의를 사용한 환산 질량이 이 식에 들어가서 이 식을 풀게 될 거예요. 자, 이 식은 풀리거든요. 이 식은 비교적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가서 물리화학 시간이나 양자화학 시간을 들어가 보면은 요걸 이제 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결과만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요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파티클이나 원디멘저널이나 다른 경우가 마찬가지로 요 방정식 해가 나와. 해가 파동함수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게 된다. 두 개가 풀어보면. 결과만 보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에너지는 어떤 양자수가 있어. 그 양자수 V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얘는 풀어보면은 중간에 양자수가 나와. 아까는 파티클이나 원디멘저널 박스에서는 N이라는 양자수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V라는 양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V가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여기서도 V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도다. 풀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뉴가 있잖아요. 뉴는 뭐냐면은 진동 주파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식 있죠. 2파이분의 1에 뮤분의 K. 스프링 상수가 K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진동 주파수가 바로 뉴에 해당. 이렇게 풀리더라는 얘기죠. 근데 파동함수도 풀려요. 파동함수도 풀어져. 우리 책에 요 식도 나와 있는데 그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얘는 얘 정도는 외워둬야 돼. 얘 정도는 식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얘는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는 에너지를 그리고 그 에너지 위에다가 이 파동함수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이런 모양이 그려져. 자, 이게 포텐셜이고 에너지를 그리려고 그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써보려면 H인데 중요한 것은 V가 0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제일 작을 때가 0이야. 0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H가 되죠. 여기야. V가 0일 때 에너지는 2분의 H죠. 그 다음 에너지는 언제죠? 1 대입했을 때죠. 1 대입해주게 되면은 2분의 3H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V가 1일 때 2분의 5 H.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 간격이 얼마일까? 요 간격이 HU에 해당하죠. 여기도 HU죠, 그죠? 얘는 등간격이야.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는 연속적인 두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이 같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같아요. 여기도 HU, 여기도 HU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 뭐를 그려줄 거냐면은 파동함수를 그려줄 거예요. 함수 꼴이 책에 나왔는데 함수 꼴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돼. V가 0일 때. 근데 V가 1일 때는 이런 모양이 돼. 자, V가 2일 때는 이런 모양. 책에 나와 있어, 책에. 그것이 바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파동 함수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에너지 준위 그리고 파동 함수 그리면 뭐를 체크해봤죠? 노드에서 체크해봤죠, 노드에서. 또 뭐를 체크해봤나요? 대칭성 체크.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자, 노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함수값이 제로가 되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노드죠. 함수값이 제로가 되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얘는 노드가 하나야. 얘는 노드가 몇 개가 되나? 두 개가 돼. 여기는 노드가 없죠. 그죠? 여기는 0에 수렴을 하지만 0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노드가 없어. 그래서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노드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랑 같아요. 자, 그다음에 대칭성. 이게 주방이라고 하면은 요 함수는 무슨 함수죠? 이거 부호가 바뀌는 함수잖아요. 이거는 기함수가 되지. 여기는 오함수가 되죠. 여기는 오함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좀 파동함수 핵간 거리에 대한 파동함수. 그렇지. 약간 모르지. 이게 R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결과인데 양자역학의 결과는 고전역학의 결과랑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 고전역학과 차이가 나는 점 세 가지. 첫 번째 차이점. 양자역학에는 고전역학에는 없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고전역학 이게 포텐셜이라고 그러면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가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제로라는 얘기는 뭐죠? 포텐셜 미디움이 딱 박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고전역학에서는 가능하죠. 이 상태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고전역학에서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제일 작을 때 에너지가 얼마죠? V가 제로일 때. 이게 제일 작은 에너지야. 이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H. 최소로 작은 에너지는 2분의 H라고 하는 최소 에너지가 필요해. 그걸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불러. 고전역학에는 0이 최소잖아요. 0이.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0이라는 에너지 가질 수가 없어. 최소한 2분의 H라는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럼 왜 고전역학에서는 0이 가능한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불가능? 이 점이 왜 불가능하느냐? 이 점이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을 해요. 자, 불확정성 원리에 하면 어떻죠?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어떤 값보다는 커야 된다는 게 불확정성 원리잖아요. 근데 요 지점은 어떻죠? 요 지점? 요 지점은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지점이에요. 불확실성이 없어. 왜 그러죠? 요 점은 R이 결정이 돼버리죠. 그냥 요 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X는 X2잖아요. 그죠? X는 X2예요. 그냥 결정이 돼버려. 그냥 어디 모멘텀은 얼마가 되죠? 안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0이야 0. 불확실성이 없어. 위치는 어디에 있다, 모멘텀은 어디에 있다라고 딱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포인트가 된다.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존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자, 이게 고전역학이라고 해서 고전역학이라고 해서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다 라고 하게 되면은 토탈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만. 여기로는 바깥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토탈 에너지가 딱 결정이 되면 터닝 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하면 파동함수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0이 아닌가로 가죠.
삐져나간다는 거예요. 파동함수의 제곱이 뭐죠? 그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여기 터닝 포인트 바깥에서도 영한인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양자역학이 풀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터널링 현상이라고 부르요. 이것도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게 고전적인 하모니 오실레이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토탈 에너지예요. 그럼 여기가 여기서 여기 포텐셜 커브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죠. 근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디가 속도가 가장 빠르냐면 여기가 속도가 가장 빨라. 확 지나가 빨라. 여기가 가장 속도가 잘 약 0이 됐다가 살짝 나오죠. 0이었다가 속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미니멈 통과할 때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러다가 다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는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가장 느리고 이 지점을 지나갈 때가 속도가 가장 빨라. 그럼 내가 만약에 랜덤하게 이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랜덤하게 사진으로 여러 번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가장 많이 사진을 찍힐 거냐면은 양쪽 터닝 포인트의 근처에 있는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가장 많이 찍힐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반면에 가운데를 지나가는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사진은 작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고 가운데 있을 확률이 가장 작아요. 고전역학에 의하면. 그러나 양자역학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의 제곱은 그 확률을 나타내잖아요. 어디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죠? 가운데 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쪽에 있을 확률이 미니멈이거든요. 이거는 고전역학과 상반되는 결과다라는 그것이 세 번째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V가 0일 때는 이런 모양을 보여요. 근데 V가 예를 들어서 100 정도 됐다. 굉장히 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양자수가 커지게 되잖아요. 파동함수 모양이 계속 바뀌어가지고서 V가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면은 고전역학이 제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고요. 가운데 있을 확률이 가장 적게 돼. 다시 말하면은 양자수가 작을 때는 고전역학의 결과랑 양자역학의 결과가 다르지만 V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전역학의 결과에 수렴하게 된다. 수렴하게 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 원리라고 부르요. 양자수가 커지게 되면은 양자역학의 결과가 고전역학의 결과에 수렴한다. 우리가 대응 원리라고 부르고 수업에 하지는 않겠지만 대응 원리는 그 양자역학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1s 오비탈이 있다, 2p 오비탈이 있다, 2s가 있는데 1s에서 2s로는 못 올라가고 1s에서 2p로 올라가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동호학에서는 셀렉션 룰이라고 부릅니다. 룰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략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 L 양자수 1 증가하는 트랜지션만 가능하지 변하지 않는 트랜지션은 불가능하다 그런 거거든. 여기도 셀렉션 룰이 있어.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V가 0에 있던 놈이 여기도 전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알고 싶은 거야. 0에 있던 놈이 2로 전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알고 싶은 거야. 결론은 뭐냐면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불가능해요. 얘도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 얘 셀렉션 룰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간단해. 델타 V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는 V 양자수가 한 칸 뛰는 것만 전이가 되지 두 칸 이상 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있다. 에너지 준위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서 스펙트럼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트랜지션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요거 가능하죠? 0에서 1 가는 거. 1에서 2 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다 가능한 트랜. V가 1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특징은 뭐죠? 요 에너지 간격이랑 요 에너지 간격이랑 요 에너지 간격이 다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픽이 하나만 나와. U에서. 왜 그러죠? 얘도 여기서 나오고 얘도 여기서 나오고 얘도 여기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픽이 하나만 딱 나온다는 거죠. 완벽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일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3장에서도 배웠지만 분자를 나타내는 포텐셜은 이런 완벽한 하모닉 포텐셜이 아니라고 해요. 한쪽 열려있는 포텐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아니고 한쪽이 열려있는 포텐셜이 실제 포텐셜이에요. 실제 포텐셜.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텐셜 가지고 또 풀어봤어.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구해봤더니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다른 점이 생겨.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아나모닉 오실레이터 에너지 준위는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요 간격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아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실제로. 자, 그러면은 요 트랜지션 가능한 트랜지션, 요거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여기 픽의 위치하고 여기 픽의 위치하고 여기 픽의 위치가 달라요. 그죠? 이 간격이 아까 같았었잖아.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이 나오고 작은 데서 픽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까는 두 칸 뛰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칸. 근데 아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셀렉션 룰이 완화가 돼가지고서 두 칸 이상 뛰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요것에 2배 되는 위치에 또 픽이 하나가 또 보인다. 요 두 칸 뛰는 걸 뭐라고 부르냐? 두 칸 뛰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 분광학에서 오버턴이라고 부르요. 오버턴이 보인다는 거죠. 오버턴.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픽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핫밴드라고 불러요.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펀더멘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버턴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핫밴드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왜 핫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 분자가 온도 T에서 열적 태우는 걸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채우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익스포넨셜 2에 KBT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의 마이너스 2승에서 가장 분자는 어디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냐면 V 이퀄 0의 상태에 있을 확률이 가장 커. 그 다음에 V 이퀄 1의 상태에 있을 확률은 줄어들어. 근데 요 트랜지션이 보이려면 어떻게 되죠? 요 트랜지션이 보이려면 여기 분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분자가 없으면은 이 트랜지션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자의 V 이퀄 0 상태에 있지 V 이퀄 1에 있는 상태의 분자는 굉장히 숫자가 작아. 그래서 이 픽이 되게 작아 사실은. 조그맣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온도를 높여줘.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여기 있던 분자가 열 에너지 받아서 V1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요 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라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핫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분자를 보려고 그래요. H2 분자. 그 다음에 D2 분자.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중수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핵의 질량이 바뀐다고 해서 화학 결합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프링 상수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소가 중수소로 바뀐다고 해서 화학 결합의 성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핵의 질량만 바뀌는 것이지 화학 결합의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다른 말은 심상수는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원자의 포텐셜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2분의 K죠. 이거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얘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포텐셜은 똑같아요. 자, 포텐셜이 주어지면 여기 이제 뭘 그릴 수가 있냐면은 양자된 진동 에너지 준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요 간격이 뭐라고요? hν. 요 간격은 2분의 1 h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질문은 자 HT의 진동의 준위가 얘다. D2는 얘랑 똑같겠냐가 질문이야. D2는 자, 얘하고 얘는 포텐셜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포텐셜이 똑같은데 얘의 진동 에너지 준위는 얘랑 같겠냐라는 거야. 얘랑 이걸 쭉 연결했을 때 얘의 첫 번째 에너지랑 얘겠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살짝 달라져. 얘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어야 돼. 이 에너지 준위도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을 비교해 보면 같지가 않아야 돼요. 왜 같지가 않아야 되냐면은 요 간격은 뭐라고 상관있죠? 뉴라는 것하고 상관해요. 뉴. 이 뉴가 어떻게 된다고요? 뉴는 6분의 K잖아요. 6분의 K. 그죠? K는 안 변하지만 뭐가 바뀔 수가 있죠? 환산 질량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질량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질량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수소에서 중소로 바뀌게 되면은 환산 질량이 얘가 더 무거워져요. 그 말은 뭐가 된 무슨 얘기죠? 주파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얘 주파수보다는 얘 주파수가 작아져요. 얘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스펙트럼 찍으면 다른 데서 스픽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붕화하는 사람들은 수소를 중수로 바꾸는 일들을 꽤 자주 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6장 배울 때 요 얘기는 이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화학 결합이지만 질량이 달라지면 다른 곳에서 픽이 보인다.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얘기예요. 그죠? 이제 오늘은 다음 시간 이제 5장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슈레딩거 원자 계속 풀었어요. 처음에는 얘가 V가 0인 걸 풀었었죠. 파티클의 원디멘전으로 봤어. 그 다음에 지금 뭘 풀었죠? 여기가 스프링으로 매달렸을 때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핵이 있고 전자가 핵의 쿨롱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 대신에 이제 이게 뭘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빼기 4π0 x분의 G제곱이라는 포텐셜에다 집어넣어줘서 풀면 돼요. 핵에 끌려있는 전자 얘도 파동처럼 행동할 텐데 개파동 함수는 이 식을 풀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단지 뭐가 바뀌는 거지? 포텐셜이 쿨롱 포텐셜로 바뀌는 거군요. 근데 이제 문제가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자가 1차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3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식은 아니야.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전자가 이 핵은 지금 원점에 박혀 있거든. 전자가 돌아다녀요. 이 전자는 파동함수로 표현이 될 텐데 3차원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을 띌 것이냐? 당연히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x, y, g의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야. 근데 양자각자들은 수소 전자의 파동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아. 정확히 말하면 직각좌표계로 표현하진 않아. 얘 대신에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은 r 세타 파이로 표현해. 그러니까 직각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표현한다. 극좌표계로 표현한다는 거. 왜 그러냐?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좀 특별한 대칭을 갖고 있는 포텐셜이에요. 구형 대칭이에요. 그죠?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각도에는 의존하지 않는 구형 대칭 포텐셜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동함수를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얘보다는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는 직각좌표계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극좌표계로 표현한다가 첫 번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얘가 만족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풀지는 않겠지만 풀 거거든. 근데 이렇게 놓고 풀지는 않아. 어떻게 놓고 푸냐? 이거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푼다는 거죠. 레디얼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하고
앵귤러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게 된다. 우리 이런 짓을 많이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는 양자수가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2디멘셔널은 두 개가 나오고 3디멘셔널에서는 양자수가 세 개가 나왔죠. 얘도 3디멘셔널이거든. 얘도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양자수가 세 개가 됩니다. 세 개. 그 세 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n, l, ml이라는 세 개의 양자수에 의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아까 두 함수 고르셨잖아요. 풀어보면은 레디얼 파트랑 상관있는 양자수는 n하고 l이고요. 앵귤러 파트랑 상관있는 양자수는 l하고 l.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nx, ni, ng도요. 이게 그냥 아무 숫자나 되는 게 아니죠. 이 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잖아요. 얘 같은 예를 들면 파티클이나 3디멘셔널 박스에서는 얘가 뭐 1부터 시작하는 정수다라는 식으로 제한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양자수도 제한이 걸리죠, 그죠? n은 그냥 정수기만 하면 되는데 l은 l이 정해지면 결정이 되는 것이고 ml은 l이 결정이 되면 정해진다 식으로 이 양자수는 제한이 걸린다. 근데 1학년 때 다 배웠죠. 그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 자, 이제 첫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세 개 양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개 양자수의 물리적인 의미를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두 번째 시간에 할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이 주양자수라고 부르는 거. 주양자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자수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나 3디멘셔널 박스에서는 양자수가 세 개에 의존하죠. nx, ni, ng. 에너지도 어떻게 되죠? 에너지도 nx, ni, ng에 의존하죠. 그죠?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죠? 이게 nx의 제곱, ni의 제곱, ng의 제곱에 비례하죠. nx뿐만이 아니고 ni, ng에 다 상관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에너지가 일반적으로는 n, l, ml에 의존할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수소 원자는 좀 특이해. 뭐가 특이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원자는 대칭성이 있어. 구형 대칭성이 있어가지고서 얘가 뭐에만 의존하는지 하냐면은 n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에너지는 n에만 의존하지 l하고 ml에는 의존하지 않아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식이죠. 빼기 n제곱에 이렇게 되잖아요.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해? n에만 의존해.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는 양자수가 세 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세 개 양자수에 다 의존하게 돼. 일반적으로는. 근데 수소 원자는 구형 대칭이라는 독특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세 개 양자수 중에 오직 n에만 의존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양자수 n은 바로 그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양자수다라는 얘기. 요 식에다 대입해주게 되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에너지가 계산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양자수가 n하고 l이에요. 자, l하고 ml은 뭐랑 상관이 있는 양자수냐면은 가군동량이랑 상관이 있는 양자수. 자, 양자역학에서는요 가군동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양자역학 책을 찾아보더라도 양자역학 책의 3분의 1 이상이 가군동량만 얘기할 정도로 가군동량이 매우 중요해요. 자,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돌죠, 그죠? 보통 게 돌잖아요.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가군동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 그 가군동량을 알려주는 양자수가 바로 L 양자수하고 ML 양자수예요. 먼저 가군동량은 벡터량이야. 가군량부터 L이라 표현해주거든요. 근데 벡터량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표현해주게 되겠어. 먼저 L 양자수. L 양자수는 뭐를 알게 해주는 양자수냐면은 가군동량의 크기를 알려주는 양자수야. 어떤 식을 사용할 거냐면 이 식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되는 L 양자수를 알게 되면은 가군동의 크기의 제곱값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에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을 텐데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2p 오비탈의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는 가군동량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 가군의 벡터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가군 능량을 갖고 있어서 요 화살표를 표현했다고 해봅시다. 요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크기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요. 2표비탈은 L이 1인 오비탈이죠. 여기다 1 대입해요. 그럼 얼마가 되죠 이게? 2H바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루트 H바다 뭐 그런 식이 된다. 자 근데 전자가 S 오비탈이 있었다. 그러니까 1S 오비탈이 있거나 2S 오비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L이 제로거든요. 얘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L이 제로가 돼. 다시 말하면은 1S에 있는 오비탈이나 2S 오비탈은 가군 능량이 그냥 없어요. 제로야. 가군 능량이 없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나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이 식에 대입해 주게 되면 가군 능량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만들어내요. 무슨 결론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계속 했었던 얘기가 뭐죠?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빚을 싸주게 되면은 2P 오비탈로는 올라가지만 2S로는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요식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왜 그러느냐? 자,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1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2S로 올려주고 바깥에서 빛을 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전자가 빛을 흡수해서 2S로 올라가요. 근데 얘도 빛도 포톤이라고 해서 입자거든. 얘도 가군 능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 포톤도 가군 능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가군 능량을 갖고 있는 빛을 흡수했는데 다시 2S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2S 오비탈은 가군 능량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빛이 갖고 있던 가군 능량이 사라져 버려요. 1S 오비탈에는 가군 능량이 원래 없었어. 근데 가군 능량을 갖고 있던 빛이 흡수가 되면서 빛은 사라졌어. 근데 전자가 그냥 그대로 2S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빛이 갖고 있던 가군 능량이 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1S에서 2S로 올라가는 프로세스는 가군 능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2S로는 못 올라간다. 2P로는 가능하겠죠. 왜 가능하죠? 2P 오비탈은 가군 능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던 가군 능량이 2P 오비탈로 같다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L 양자수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가군 능량의 크기랑 상관이 있는 양자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L 양자수. 자, ML 양자수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가군 능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X 성분, Y 성분, G축 성분이 있거든요. 특히 어떤 성분이랑 상관이 있냐면은 G축 성분이랑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P 오비탈이 3개가 있죠. P 오비탈이. 이게 L이 1인 오비탈이라고 그러면은 ML이 1인 오비탈, 0인 오비탈,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거든. 전자가 2P 오비탈에 ML 이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자가 2P 오비탈 중에서도 ML 이꼴 1인 오비탈에 있어. 그럼 가군 능량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가군 능량을 갖고 있어. 아까 크기는 얼마라고요? 루트 H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G축이라고 그러면은 요 값은 얼마겠냐는 거죠. 요 값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ML이 1이니까 LG가 뭐죠? H바가 되잖아요. 이게 H바다라는 거. ML 이꼴 1인 오비탈의 가군 능량이 요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은 요 크기는 루트 H바야. G축 성분값은 H바가 됩니다. 만약에 전자가 ML 이꼴 0인 오비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이 되잖아요. 크기는 얼마죠? 크기는 여전히 루트 H바. 따라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ML 이꼴 0인 오비탈의 가군 능량. 가군 능량 벡터는 어떻게 되죠? G축과 수직이 되게 그려줘야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ML 이꼴 1인 오비탈, 0인 오비탈, 마이너스 1인 오비탈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ML을 알게 되면 뭐를 알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군 능량의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가 양자수가 될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먼저 L 양자수가 있다는 의미는 뭐죠? 가군 능량의 크기가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는 얘기죠. L이 아무 숫자나 되지 못하거든요. 0부터 시작하는 정수만 되기 때문에 가군 능량의 크기는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가군 능량의 크기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반면에 ML 양자수가 있다는 건 뭐죠? ML 양자수 때문에 요 방향만 되지. 예를 들면은 가군 능량이 요쪽 방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양자되어 있다는 거예요. ML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 애매한 방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방향도 양자되어 있다는 방향. 가구 논양은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도 있는데 크기도 양자되어 있지만 방향도 양자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자가 가구 농량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갖고 있다. 가구 농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가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그냥 중성 입자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돌고 있으면은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바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마치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돌고 있는 전자는 자기장을 만들어내. 그 말은 돌고 있는 전자는 작은 자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mL 꼴 1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0일 때는 이 방향, 마이너스일 때는 이 방향. 방향이 다르다. 그럼 마치 그 자석을 내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석을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다른 자석을 그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가구 능량 벡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원자가 그냥 빈 공간에 원자 하나만 딸랑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자가 요런 자석으로 표현되든 요런 자석이든 요런 자석이든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에너지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p 오비탈은 에너지가 같은 거야. 2p 오비탈에 있는 세 개의 에너지 주위는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자석에 이렇게 있던 이 자석 혼자만 있다라고 하면 자석에 이렇게 있던 에너지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아까 2p 오비탈에서 원S로 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전이 가능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세 개 에너지 주위가 같기 때문에 픽은 몇 개만 모일까요? 하나만 모일 거야. 하나만. 왜냐면 세 개의 트랜지션이 다 같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바깥에서 거대한 자기장을 걸어줘. 여기다가 바깥에서 큰 자기장을 걸어준다고 해요. 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는 이 자석이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뭐 청력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인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얘가 에너지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 2p부터 3개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라진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그럼 이제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요 픽이 다 다른 위치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픽이 하나였던 픽이 어떻게 되겠어요? 3개로 갈라져서 나옵니다. 3개로. 요 픽의 높이를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얘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3개의 픽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대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 자석이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을 걸어줬을 때 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만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지만 이펙트는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줄게. 자, 지금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L이 있고, 자, 여기 전자 하나 있거든요. 이 전자가 가군 능력을 갖고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지축이에요. 그럼 이 각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전자는 이 벡터로 표현되는데 얘가 지축과 이루는 각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은 세터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터는 어떻게 되나? 요 길이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6 H바라고 그랬죠. 요 길이는 아까 H바라고 그랬잖아요. H바. 그래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구능력 벡터가 지축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저 그래 LG는 알아, LG. 근데 LX하고 LI는 어떻게 될까요? LG는 알겠는데 LX하고 LI. LX하고 LI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이거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포지션을 정확히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지션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얘는 전혀 정보가 없어지는 거죠.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하나를 정확히 알면은 이거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LG하고 LX가 예를 들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LG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알죠? LG가 ML 양자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ML 양자수가 주게 되면 LG가 얼마다라고 딱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LX하고 LI는 마치 델타 X를 이게 0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LG가 정확히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럼 LX하고 LI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L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콘 위에 있는 어떤 벡터라고 얘기해요. 콘 위에 있는 어떤. ML 이꼴 1인 상태에는 가구능력을 그려라 그러면은 보통 이런 콘 위에다 어디다 그린다는. 콘 위에는 어떤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콘 위에 있는 벡터들은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요 길이 다 똑같이 길이.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나 길이가 같고 지축 성분값도 같은 벡터들이에요. 하지만 LX, LI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콘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구능력 벡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함수가 있는데 n이 있고 l이 있고 m이 있다. 근데 이 함수 아까 어떻게 나왔죠? 레디안 함수하고 앵귤 함수의 곱으로 표현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은 이 함수에 계속했듯이 노드의 숫자 세보고 대칭성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칭성. 먼저 대칭성부터 한번 보면요. 대칭성은 요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오비탈이잖아. 대칭성. S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죠? 그냥 이런 오비탈이죠. L이 1인 오비탈. L이 2인 오비탈. 이거 무슨 함수죠? 계속 얘기하지만 기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우함수. 요거 우함수 이렇게 돼요. 대칭성은 L 양자수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L 양자수에 따라서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바뀐다. 요것에 의해서 대칭성이 바뀌진 않겠죠, 이거는. 이건 R에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성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각도를 나타내는 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각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런 함수들이에요. 대칭성은 이제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노드에 대해서는 노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요거 0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두 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얘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얘가 0이 돼서 만들어진 노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디얼 노드라고 불러요. 반면에 얘가 0이 돼서 만들어지는 노드를 앵귤러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을 따져봐야 된다. 먼저 앵귤러 노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앵귤러 노드. 괜히 지었네. 자, 예를 들어서 L 이퀄 1 오비탈. 이런 오비탈이죠. 여기서 이런 함수에서 파동 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들은 어디에 있죠? 칠판에 수직인 평면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 파동 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들이잖아요. 칠판에 수직인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 무평면에 있는 점들.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노달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자, P 오비탈은 노달 플레인이 몇 개가 있죠?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반면에 D 오비탈은 어떻게 돼요? D 오비탈은? 그렇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요게 노달 플레인이죠.
이렇게 가는 플레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플레인이 또 있잖아요. 얘는 노드 플레인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뭐에 따라 달라지죠? L 양자수에 따라 달라져요. L이 1일 때는 노드 플레인이 하나, L이 2일 때는 노드 플레인이 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앵귤러 노드의 개수는 뭐랑 같겠어요? L이랑 같다는 거죠. 앵귤러 노드의 숫자는. 자, 그럼 이제 레디알 노드를 볼게요. 레디알 노드. 노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되고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잘 아는 거잖아. 얘는 아직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프린트해 왔어. 얘가 어떤 형태냐?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먼저 프린트물에 레디알 로드 파트를 보게 되면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함수들이 있죠. R50, R51. 빨간색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 함수들은 공통점이 뭐죠? 주양자수가 5인 파동 함수들이에요. 근데 이 함수들을 보면은 로의 4승. 롤은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R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R의 4승이라고 보면 돼요. R51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로의 3승이고 로의 1승 이렇게 돼 있어요. R52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레디알 로드는 뭐라고요? 요거 있고 0이 되게 해주는 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n equal 5인 레디알 함수는 R의 몇 승이죠? 전부? R의 4승이에요. 4차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식을 풀게 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 해가 4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n이 5일 때는 4차식이에요. n이 6이면 몇 차식일까요? 5차식인가 5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4개가 있어. 여기는 노드가 그래서 4개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R5는 여기서 해가 2개가 나오고 여기서 해가 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해는 몇이죠? 이거는 0이 2개가 나오잖아요. 0. 4개 중에 2개는 뭐죠? 0이야 0. 근데 노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점은 노드가 아니라는 거죠. 0일 때는. 이건 경계점에 있는 점이잖아요. 얘는 노드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따라서 얘는 노드가 몇 개가 돼야 되죠? 2개가 돼요. 2개가. R51은 노드가 몇 개가 될까요? 여기 중에 요거 하나는 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L 양자수가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씩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빼기 L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L이 1일 때는 하나를 제껴줘야 되고 L이 2일 때는 또 하나를 제껴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R, N의 경우에 레디알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주양자수가 n이면 몇 차식이죠? n 빼기 1차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뭘 또 빼줘야 되죠? l을 빼줘야 돼. 왜 l을 빼줘야 되죠? 이런 것들은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l이 증가할 때마다 그 차수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디알 노드의 수는 n 빼기 1 빼기 l이다.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아까 앵귤러 노드 개수는 L, 레디알 노드 개수는 N 빼기 1 빼기 L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1 따라서 노드의 개수는 주양자수가 올라가면 하나씩 증가하다는 얘기죠. 근데 주양자수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죠?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노드의 개수도 순차적으로 증가하더라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레디알 로드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뭘 볼 거냐면은 R3 제로하고 R3 1의 레디알 로드, 레디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려봐요. 먼저 R3 1을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노드 몇 개죠 이거? 하나가 나는데 왜 그러죠? n 빼기 1 빼기 l이잖아요. n이 3이고 l이 1이니까 이거 1 나와야 되죠, 그죠? 하나 나와야 돼, 하나. 여기 몇 개 나와야 되네? R3 제로는 2개가 나와야 되죠.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R3 제로 그려보면 요거 3, 1 그리면 이렇게 돼. 노드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2개가 나와야 돼. 이 시기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R3 제로, R3 1을 그리려고 그러면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노드의 수가 맞아야 돼. 근데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중요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R 이퀄 0일 때 함수값 있잖아요. R31은 R 이퀄 0일 때 얼마죠? 0이에요. 그러나 R3 제로는 0 아닌 값을 가져. 이거 중요한 차이야. R31은 P 오비탈은 이거 P 오비탈이거든요. P 오비탈은 R이 제로일 때 함수값이 제로예요. 그러나 S 오비탈은 이게 L이 제로니까 S 오비탈. S 오비탈은 R이 0일 때도 0 아닌 값을 가져요. 이게 큰 차이점이야. 왜 큰 차이점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중에 핵 근처에서 발견된 확률이 큰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어느 오비탈이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S라고 그래야 돼요. S가 핵 근처에서 발견된 확률이 더 커요. 이렇잖아. 이게 0이잖아, 그냥. 근데 0으로 떨어지지 않아. 0일 때도 0 아닌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 근처에서 발견된 확률이 뭐가 더 크냐면은 S 오비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단전자 원자에서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같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근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어떻게 되죠?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R 이퀄 제로에서 그러니까 핵 근처에서 발견된 확률이 S 오비탈이 더 크다라는 얘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D 오비탈 5개가 있죠, 5개. 뭐 여기 뭐 DXY 오비탈 뭐 이런 거 있죠. DX의 제곱 빼기 Y 제곱 이런 식으로 5개의 D 오비탈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는 모양이 같아요. 4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뿔뿔 마마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잖아요. 4개 오비탈이 이런 모양인데 그냥 각도만 이렇게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 오비탈 얘만 모양이 달라.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제 그런 거죠. DG 스키 오비탈은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두 오비탈의 합이에요. DG 제곱 빼기 X 제곱 DG 제곱 빼기 Y 제곱 오비탈을 더해준 것을 우리가 DG 스키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자, DG 스퀘어 빼기 X 제곱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G이고 X가 되면은 X축 이런 오비탈. 그 다음에 이런 오비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그러면 G축은 똑같죠. G축은 플러스가 얘가 나와. 근데 나머지 축에 있는 것은 X 방향에 있는 마이너스 오비탈하고 Y 방향에 있는 마이너스 오비탈을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요 2개 오비탈을 더해준 거예요. 더해준 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줄 수가 있어. 어떤 질문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요 4개 오비탈은 모양이 같잖아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리고 요 2개 오비탈도 이런 모양이죠. 사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럼 D 오비탈을 5개로 하지 말고 6개로 하면 어떠냐. 여기 4개 있고 DG 스퀘어 오비탈을 제껴버리고
이 두 개 오비탈을 더해서 요거 두 개, 요거 네 개에서 6개로 하는 게 좀 뭔가 좀 일관성 있어 보이잖아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5개로 하지 말고 얘만 이상하니까 얘 대신에 이 두 개를 추가시켜서 6개로 하면 안 되냐? 그런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안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푸사이 1, 푸사이 2. 디오비타도 마찬가지거든. 디오비타도 수소 원자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해인데 얘네들은 반드시 무슨 조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지. 컴프리셋을 이루고 오서 노멀하다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오서 노멀하다는 게 뭐죠? 아무거나 두 개 딱 잡아가지고서 내재시켜주게 되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6개로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개 디옵터 해가지고서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서 내재시키잖아요. 0이 안 나와. 해보면 안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오비터를 아무거나 두 개를 딱 잡아서 두 개 내재시켜주게 되면 0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얘 대신에 얘를 해주게 되잖아요. 어떤 거 두 개 잡으면 0이 안 돼. 이거 마치 뭐랑 같은 거죠? 2차원 평면에는 오토노멀하는 건 두 개만 잡을 수 있죠. 죽었다 깨나도. 3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 세 번째 놈은 다른 놈이랑 내직에서 0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2차원이 5차원이라는 거지. 5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6개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자, 그것이 이제 디오비탈의 얘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 하나 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p 오비탈이 L이 1인데 ML이 1인 오비탈, 0인 오비탈, 마이너스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어떤 오비탈을 배웠죠? PG 오비탈, PX 오비탈. 1학년 때 이걸 배웠대요. PG, PX, PY 오비탈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죠? L이 1일 때 ML이 1, 0, 마이너스 0. 얘하고 얘가 같냐라는 거야. 안 같아. 그게 포인트야. PG 오비탈하고요. ML 이꼴 0인 오비탈은 같아요. 그러나 ML 이꼴 1인 오비탈하고 PX 오비탈은 같지가 않아. PY 오비탈하고도 같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PX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Y11 플러스 Y1 마이너스. 이 오비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Y11이라고 부르고 요게 Y10, Y1 마이너스. PX 오비탈은 이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오비탈. PY 오비탈은 얘를 두 개를 빼서 만든 오비탈. 같지가 않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걸 두 개를 더한 놈이 얘고 뺀 놈이 얘지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할까? 어떨 땐 이렇게 쓰고 어떨 땐 이렇게 쓰냐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야, 이건. 우리가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를 풀 때 중간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런 단계가 있었거든. 그래서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했죠? 얘는 얘를 망정시키는 방정식 중에 하나가 사인 함수다. 그리고 얘 말고 또 하나가 있다. 그리고 요것의 일반에는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요것의 일반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수학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 중에는 복수함수로 표현되는 익스포넨셜 함수도 얘도 얘를 만들어. 실제로 얘도 얘를 만들어. 얘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kx 승도 있다. 얘도 얘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얘 일반에는 난 이렇게 쓸 거다.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답을 제출했어. 어떤 게 답이냐? 둘 다 답이야. 얘도 이것을 일반으로 표현되고 얘도 일반으로. 왜 그러느냐? 얘네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게 이런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였어요. 익스포넨셜 빼기 ikx는 따라서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보였어. 오일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ikx 승도 sin kx와 코사인 kx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함수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도 코사인 k와 사인 kx도 표현되는 함수야.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얘도 이거 두 개의 선형결합을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얘도 이 두 개의 선형결합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둘 다 답이라는 거예요. 요것에 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sin kx, 코사인 kx도 답이지만 익스포넨셜 ik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도 요것에 해당. 어떻게 해도 답은 틀리지가 않는다. 똑같은 답이다. 차이점은 뭐죠? 얘는 실수함수죠. 얘는 복소수 함수라는 건 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다. 얘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어떤 수소 원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풀지는 않았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함수잖아요. 아령 모양의 함수, 실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실수함수로 표현해도 되지만 이건 복소수 함수거든요. 복소수 함수로 표현해도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프린터물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그 나와 있어요. y11 나오고 y1-1 나오거든요. y11은 어떤 거예요? y11은 중간에 보면 exponential i pi sin 세타예요. 1-1은 exponential minus i pi. 아까 얘기했던 복소함수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복소수 함수라는 거예요. 복소수 함수. 얘는 우리가 잘 아는 실수함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답이고 이렇게 해도 답이라는 거.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관이.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중요한 차이점. 얘하고 요 px 오비탈 혹은 py 오비탈하고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게 y11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그리고 이게 px 오비탈이요. 지금 전자가 y11 오비탈이 있다고 해봅시다. 전자가 지금 요 오비탈에 있어. 그때 실험을 해. 그래서 뭘 측정하냐면은 가군 용량의 크기를 측정을 할 거야. 얼마가 나와야 될까? 요 오비탈이 있다라고 그러면 얘는 그렇지. 이 식으로 표현된다면 뭐만 알면 되죠? L만 알면 되잖아. L이 얼마죠? 1이야. 그러니까 얘는 2h 제곱이 측정이 돼. 언제나. 그죠? 여기 있는 y1 오비탈에는 전자의 가군 용량의 크게 제곱 측정하면 언제나 무슨 값만 나와야 되죠? 2h 제곱만 계속 측정해. 100%.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px 오비탈이지만 L 1인 오비탈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2h 제곱만 계속 나올 거죠. 100%. 분포가 없어. 그냥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를 측정할 거냐면 가군 용량의 지축값을 측정하려고 해요. 자, 전자가 저 y11 오비탈이 있거든요. 이 전자의 가군 용량의 지축값을 측정을 해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지. LG는 어떻게 되는 거죠? ML의 H바니까 뭐만 결정이 되면 구할 수가 있어요. ML이 결정이 되죠. ML이 얼마냐면 1이니까 H바만 측정이 될 거는 거죠. 얘는 측정하면은 요것만 나올 거예요. 질문은 얘예요. 전자가 px 오비탈에 있다. 그럼 얘는 가군 용량의 지축값을 측정하면 얼마가 나오냐가 질문이에요. 그거 뭘 알아야지? ML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ML이 정의되어 있는 놈인가? ML이? 아니요.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섞여 있는 거. 그죠? 섞여 있는 거는 그죠? 섞여 있는 거. px 오비탈은 두 오비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얘는 ml이 1인 오비탈하고 ml이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 반반 섞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얘는 ml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ml이 1인 오비탈하고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측정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반 나온다는 거예요. 반반. 플러스 h바가 반 측정되고요. 마이너스 h바가 반 측정될 거라는 거죠. 얘는 차이가 있긴 있다는 거죠. 가군 용량의 크기는 같아. 측정해보면 언제나 똑같이 크기는 같아. 그러나 지축 선분값을 측정해주면은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P, 오비탈하고 Y 오비탈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자, 파동함수, 수소원자 파동함수는
양자수가 3개라는 거죠. N, L, ML. 그런데 양자수가 3개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 3개 양자수는 안 되고 4번째 양자수가 필요함을 느끼게 됐어. 저 4번째 양자수가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그 4번째 양자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스핀 양자수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핀 양자수가 왜 도입이 됐는지가 다음 시간에 할 얘기예요. 혹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1S에서 2S로 옮겨가는 게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냐면은 원에서부터 지금 전자가 있거든요. 이 가공 용량이 없는 상태죠, 그죠? 네. 가공 용량. 근데 원에서서 2S로 올라간다 그러면 빛을 받아야 돼, 빛. 빛이 흡수가 돼야 돼. 근데 빛은 가공 용량을 갖고 있어. 근데 원S에 있던 전자가 빛을 흡수해서 빛이 사라지면서 2S로 올라가 버려. 근데 2S부터는 역시 가공 용량이 없어. 2S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갖고 있던 가공 용량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공 용량 보정 법칙이 위배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P는 가능해. 2P는 왜 그러지? 2P는 가공 용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톤이 갖고 있던 가공 용량이 2P오비탈이 온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응.